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했고, 이거에 따라서 인명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이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인지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무안공항 자체의 이 구조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이 인재일 수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항공은 이 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를 했고,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일단은 보험금을 통해서 이 피해 복구를, 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주항공과 애경그룹 경영진들이 유가족들 앞에 나서서 정식으로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제주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항공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때 이제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대폭 늘리면서 좀 무리하게 그 항공기를 운영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특히 지상에 계류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이 정비나 이런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는 이 항공권 판매 선수금 규모가 약 한 2,606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저비행 항공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권 취소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주항공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제주항공 스스로도 사고 이후에 동계 스케줄 기간 동안 운항 안전성과 정식성 강화를 위해서 총 1878편의 항공편을 감축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이 운항 스케줄을 늘려가서 수익성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비행기 안전 관리를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 매출 외형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예전보다는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 면에서 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와중에 들어갔던 그 금융 비용들이 여전히 이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익성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항공은 AK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전체 지분의 50.37%를 갖고 있고 특수관광이 포함해서 53.63%를 최대주 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6.08%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사주조합도 1.24%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전체 지분 중에 34.08%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제주항공은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이제 품절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왜냐면 개인 투자들 비중이 굉장히 낮은 그런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사고 나기 직전에 이 제주항공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자율 공시를 통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늘려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 12월 12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통해서 이 애경그룹에도 이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소비자들이 제주항공 항공기를 이제 무리하게 스케줄을 운영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즉 인재가 이 사고를 만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나름대로 소비자들 스스로가 그 회사를 징벌하는
그런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도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 위험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항공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항공권 예약이 취소가 이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가들도 보면 지금 사고 이후에 꾸준히 그 제주항공에 대한 지분율을 낮추고 있는데요. 이 낮추고 있는 이유는 그 아무래도 이 제주항공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요번 겨울과 내년 봄 시즌까지는 여전히 제주항공을 좀 기피하는 소비자들 움직임 때문에 이 실적이 다시 개선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이 적자로 전환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보시게 되면 지난 그 코로나 직후에 2020년 코로나 직후부터 이 실적이 급하게 감소되면서 주가도 이 그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 들어와서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좀 주가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제주항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 가장 큰 대형 사고를 내면서 대형 인명사고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제주항공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죠. 애경그룹은 이제 그 제주항공을 통해서 이제 항공업으로 이 사업을 키워가려던 이 목적, 그러니까 이 경영 목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제주항공을 제값받고 못 판다 할지라도 제주항공이 애경그룹 휘하에서 생존을 하고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에는 이 애경그룹 모회사의 그 유동성 위기마저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자칫하다가는 제주항공 때문에 애경그룹도 같이 도매급으로 자빠질 수 있는, 왜냐면 이 애경그룹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회사인 애경그룹도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실적도 그렇고 수익성도 부정적으로 나빠지는 상태인데, 그동안 제주항공이 코로나 시기 때 제주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애경그룹이 쏟아부은 돈 때문에도 애경그룹 그 지주회사의 그 유동성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이런 대형 사고 때문에 이 모회사인 이 애경그룹까지도 이제 불매운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경그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주항공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애경그룹이 궁극적으로 이 유동성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제주항공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주항공이 다시 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고 또 전체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좀 새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인수를 해서 제대로 잘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가를 지난 12월 30일 날 6,920원을 최저가로 찍었지만 지금 현재 제주항공이 적자로 다시 돌아선다면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